뉴스투데이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의 긴축 재정에도 전라남도가 3년 연속 8조 원이 넘는 국고 예산을 확보해 전략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인해 다음 달 본격 시작되는 김양식을 앞둔 어민들도 소비 감소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전남도가 100일 동안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에 대한 특별 점검에 나섭니다. 최근 계속된 폭우로 전국 최대 배추 산지인 해남군의 배추 정식 작업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국무회의를 거쳐 발표된 2024년 정부 예산안에 전남은 국비 8조 6천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3년 연속 8조 원이 넘는 국고 예산을 확보하게 되면서 지역 전략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서희령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4년도 정부 예산안에 포함된 전라남도 국비는 8조 6천억 원. 2023년보다 4.9% 증가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전국 지방세 수입이 전년 대비 9.9% 감소해 내년도 지자체 재정 운영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 전라남도는 국고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면서 지역 현안 해결과 전략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게 됐습니다. 내년에 확보된 국가 예산과 함께 우리도 예산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도민 여러분께 보탬이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SOC 분야 예산은 8,579억 원으로 목포역 노후역사 개축사업 설계비가 20여 년 만에 처음으로 반영됐고 호남 고속철도 2단계 공사비를 반영해 2025년 준공에 필요한 사업비의 50% 이상을 확보했습니다. 미래 신성장 동력 사업도 다수 확보했습니다. 솔라시도 탄소 중립 클러스터 조성 용역비와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활성화 지원 기업 지원비 등이 내년도 정부 예산에 반영됐습니다. 농축수산 융복합화로 농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됐습니다. 농식품 기후변화 대응센터 설계비와 AI 첨단 농산업 융복합지구 조성 타당성 용역비도 확보됐습니다. 전남 대도약을 이어갈 신규 사업도 지난해에 이어서 47건에 1,081억 원, 총 사업비 규모 2조 6,462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전라남도는 앞으로 국회 예산 심의 단계에서 여야 국회의원들과 긴밀히 협의하는 등 4천억 원 이상의 전남 예산이 추가 반영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희 의원이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방부 장관과 협의해 공중보건의사의 적정 수급을 위한 정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명시했으며 공보위를 농어촌 의료취약지 보건소나 보건지소 등에 우선 배치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연간 신규 공중보건의 수는 지난 2008년 1,962명에서 2022년 1,048명으로 46.6% 감소했습니다. 최근 중국 정부가 한국행 단체 관광을 허용함에 따라 목포시가 중국을 포함한 해외 관광객 유치에 본격 나서고 있습니다. 목포시는 외국인 10인 이상의 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에게 관내 식당 일식, 관내 숙박 1일, 전통시장을 방문할 경우 1인당 최대 5만 원까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전남 지역에서는 김양식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하지만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이후로 김 소비가 줄지 않을까 어민들은 벌써부터 걱정이 크다고 합니다. 박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민 60여 명이 김양식을 하고 있는 해남군 송지면의 한 마을. 다음 달부터 본격 시작되는 김양식을 앞두고 어민들이 그물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민들의 표정이 밝지 않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직후 아직은 큰 영향이 없지만 장기적으로 김 소비가 줄어들지 않을까 걱정이 많습니다. 그 전에도 이게 김 물림가격이 30년째 그대로거든요. 그 자리에 있는데 저 후쿠시마 저 방류하면 더 떨어지죠. 그날에도 이게 소비자들이 김을 많이 안 먹는데. 최근 2년 동안 연이어 찾아온 김 황백화 현상으로 김 수확에 차질을 빚었던 어민들. 또 가업을 잇기 위해 기여했던 젊은 청년들까지 김 소비 위축 걱정에 김양식을 해야 할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9월부터 저희들이 이제 그 시설을 시작하는데 어민들이 진짜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김을 과연 해야 되는가? 정부는 국산 수산물을 국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7,400억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 심리를 없애고 어민들의 생계 걱정을 줄일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전라남도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수산물 원산지에 대한 도민의 우려가 커짐에 따라 100일 동안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점검에 나섭니다. 전라남도는 수입량이 많은 활참돔과 연간 원산지 위반 사례가 많은 활가리비 등을 중점 품목으로 지정해 일본 수산물 유통업체 374개소를 대상으로 점검에 나섭니다. 전라남도는 이와 함께 원산지 표시 의무 준수를 위한 홍보 활동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지난 7월 배수관문 시설로 인해 침수 피해가 컸다고 주장하는 농가는 61개 농가로 파악됐습니다. 무안군, 삼양읍, 워로마을 등 인근 61개 농가들은 배수관문에 새로 설치된 스크린에 지푸라기 등이 걸리면서 폭우 때 배수가 제대로 되지 않아 39.7헥타르의 논에서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무안군은 심사를 거쳐 재난복구 지원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농민들은 이번 침수 피해는 인재라고 주장하고 있어 무안군과의 갈등은 계속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최근 신선 채소 가격이 급등하면서 김장철 배추 가격을 걱정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배추를 심는 작업을 정식이라고 하는데 최근 잦은 비로 전국 최대 배추 산지인 해남군의 배추 정식 작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신광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배추 주산지인 해남군 산이면 화우면입니다. 트랙터를 동원해 밥 만들기에 한창입니다. 배추를 심기 위해 땅을 만들고 비닐을 까는 멀칭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년 같으면 이미 모종을 심었어야 하지만 최근 잦은 폭우로 작업이 늦어졌습니다. 일기가 비가 좀 잡혀 있어서 시기적으로 조금 늦어질 수 있는 입장입니다. 해남군의 배추 재배 면적은 4,300헥타르, 전국 배추 생산량의 70%를 차지합니다. 김장용인 가을 배추와 월동 배추로 불리는 겨울 배추를 늦가을부터 이듬해 봄까지 생산합니다. 가을 배추는 9월 5일까지, 겨울 배추는 9월 15일까지 심어야 품질 좋은 배추를 수확할 수 있습니다. 이상기후로 최근 신선 채소 가격이 폭등하고 유통상인의 발길이 잦아지면서 배추는 밭대기 거래로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포장거래 가격은 330제곱미터에 65만 원에서 70만 원 선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가격입니다. 최근 배추 가격은 신선 채소 가격이 오르면서 상승세로 돌아섰고 이제는 해남 지역 배추 작황이 관건입니다. 해남군은 배추 정식 작업을 서둘러 줄 것을 농가에 촉구하는 한편 기술 지도에 나섰습니다. 모종 관리를 철저히 해서 품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런 건전무 육성 같은 것들을 철저히 좀 해주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을 장마와 9월 예상되는 태풍 등 기상이변이 지속되면서 김장철을 앞둔 배추 농가의 걱정도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정일성 역사공원을 조성하는 광주시의 사업을 놓고 제기된 이념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보수신문에 정일성 사업 반대 광고를 냈던 5.18 단체가 국가보훈부와 사전에 논의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주현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월요일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에 각각 실린 보훈단체의 정일성 사업 반대 광고입니다. 공산주의자 정일성의 역사공원 사업은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우롱하는 처사라고 주장하는 이 광고에 5.18 부상자회와 공로자회가 동참했습니다. 그런데 이 광고를 싣기 전 5.18 단체 회장들과 국가보훈부 직원들이 만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고 게재 사흘 전인 지난 25일 광주의 한 호텔에서 5.18 3개 단체장과 보훈부 직원들이 만나 정일성 사업 신문 광고를 논의한 겁니다. 보훈 사업을 이야기하던 중 광고 논의까지 이어졌다고 전해졌습니다. 이야기하다 보면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안 나눴고서 나눴지만 그렇게 중요한 이야기는 아니었다 이 말이죠. 일반적인 이야기만 했고 우리가 판단은 우리가 하는 것이니까. 광고비 집행에 대해서는 함께 광고를 게재한 4.19 단체가 비용을 대겠다는 제안을 했다고 말합니다. 사람들도 다 비용 대주고 저희들과 뜻만 같이 하자 그래서 그렇게 했던 겁니다. 이에 대해 보훈부 관계자는 5월 단체장들과 만난 것은 사실이고 이 자리에서 지역 현안인 정일성 공원 조성 논의를 한 것도 사실이지만 신문 광고에 이름을 올려달라는 대화는 전혀 없었고 공원 반대 입장을 지지해달라고 이야기한 적도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한편 이날 보훈부와 만난 5.18 단체장 중 한 명인 황일봉 부상자 회장의 행적 또한 지역사회에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2002년부터 8년간 광주 남구청장을 역임한 황일봉 회장은 정율성의 고향이 광주 남구였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음악회 등 각종 행사를 직접 추진했던 인물입니다. 본인이 직접 추진했던 사업을 이제 와서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물었더니 5.18이 북한과 관련이 없다는 것을 알릴 절호의 기회라고 답했습니다. 제가 구청장 시절에 정율성이라는 음악가를 발굴해서 했던 것은 그때는 한국과 중국의 교류가 활발하고, 그러나 지금 저는 이제 신분이 바뀌어서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회장으로서 처한 입장을 보니까. 하지만 정작 정율성 사업 반대 집회 현장에서는 5.18이 폭동이고 공산당 간첩의 합작품이라는 편말이 나와 5.18 기념재단이 집회 참가자를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 제기한 논란에 지역사회가 분열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얼마 전 여수 마레 터널에서 음주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터널벽과 충돌해 불이 났습니다. 운전자는 만취해 신고도 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는데요. 경찰의 빠른 초동 조치 덕에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지난 21일 밤 10시 20분쯤 여수 마레터널 안 승용차에 불이 붙어 타오르고 있습니다. 32살 여성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터널벽과 충돌했는데 그 충격으로 엔진룸에서 불이 시작된 겁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은 소화기부터 들고 달려갑니다. 출동한 경찰관은 순찰차에 있던 소화기가 다 떨어지자 이곳 소화전에 있는 소화기를 꺼내 불길이 확산되는 것을 막았습니다. 조금 뒤 소방차가 도착했고 불은 2차 피해 없이 3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불길을 보자마자 시민의 안전이 우선 중요했고, 경찰관으로서 다른 시민을 구하고 일단 2차 피해를 방지하고. 당시 경찰은 사고를 낸 운전자가 정상적인 대화가 힘들 정도로 만취해 있었다고 말합니다. 사고 신고도 운전자가 아닌 터널 안 CCTV를 지켜보던 도로관리사업소 측과 일반 시민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음주 측정 결과 여성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를 훌쩍 넘긴 0.130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은행도 행사수설하고 술 드신 개인적인 사유는 모르겠지만은 아차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한 그런 사고였습니다. 경찰은 여수로 여행을 온 관광객이 인근 가게에서 술을 마신 후 운전한 것으로 보인다며 여성을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전남에서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집을 경매에 넘기거나 법적 다툼을 이어가는 피해자들이 많은데요. 광양에서 또 비슷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20대 직장인 황순원 씨. 이른 새벽 출근한 뒤 오후 2시가 돼야 집에 돌아옵니다. 온전히 쉴 공간이어야 하지만 집 안에 있는 게 답답하기만 합니다. 전세 계약 만기가 지났지만 집주인인 법인 임대사업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어서입니다. 현재 7월 10일자에 이제 전세 계약 기간이 만료가 됐는데 집주인에게 3개월 전부터 연락을 취했는데 답변도 돌아오지도 않고. 받아야 할 전세보증금은 9천만 원. 황 씨는 만기가 다가옴에도 임대사업자가 처음부터 보증금을 반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기 의도가 짙다는 겁니다. 계약 기간이 끝나고 나서도 불안해서 집주인에게 연락을 취했는데 돌아온 답변도 없었고 마지막으로 온 답변이 자기네 로펌 사무장한테 연락을 해서 이야기를 취하라. 피해를 본 사람은 또 있습니다. 임대사업자가 소유한 같은 층 다른 집. 법원 경매를 알리는 고지서가 붙어 있습니다. 이 임차인도 보증금을 받지 못하자 결국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을 걸었고 지난달 승소했습니다. 최근 황 씨는 경찰에 임대사업자를 사기 혐의로 수사해달라며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진정을 접수하고 돈을 돌려줄 의사가 있었는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22개 시군 단체장들과 함께 목포 종합경기장에서 전국체전 성공 기원대회를 열고 안전과 교통, 친절, 바가지 요금 근절에 힘을 모으기로 다짐했습니다.
전라남도와 시군은 개폐회식 등 관람객의 다중 운집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성화봉송로 주변 하천 등을 정비하기로 했으며 테러에 대비해 유관기관과 합동점검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진도 첨찰산 봉수유적이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으로 지정 예고돼 오는 10월 고시될 예정입니다. 봉수유적은 요새 기능에 중점을 둔 조선시대의 중요 군사통신시설로서 조선왕조실록을 비롯한 각 문헌에 기록됐습니다. 첨찰산 봉수유적이 국가지정 문화재 사적으로 지정되면 용장성과 남도진성에 이어 진도군의 세 번째 사적이 됩니다. 오늘의 간추린 뉴스입니다. 목포과학대학교와 SM테크는 신재생 에너지 분야 인재 양성과 채용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목포과학대학교 학생들은 앞으로 해당 기업이 운영하는 태양광과 풍력발전소 시설에서 현장 학습을 실시하고 인턴십을 통해 실무 역량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한평군이 베트남 대학교 한국 캠퍼스 설립과 계절 근로자 유치 등 베트남과 교류 확대를 추진합니다. 한평군은 최근 한평을 방문한 베트남 한국 기업인 및 투자협회와 베트남 대학교 한국 캠퍼스 설립을 추진해서 양국 학생 교류 기반을 만들고 계절 근로자 교류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신안군 아페읍의 음악을 주제로 하는 뮤직 그래피티 타운 조성이 추진됩니다. 신안군은 디지털 예술 놀이터를 만드는 기업인 어반 컴플렉스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뮤직 그래피티 타운 조성을 통해서 섬 문화 혜택 제공과 지역 개발, 도시 재생 등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무안군은 로컬푸드 생산 기반 구축 시범 사업을 추진합니다. 시범 사업은 지역 로컬푸드 생산 농가를 대상으로 다품목 기획 생산이 가능한 330제곱미터 이하 소형 비가림 하우스나 농기계 등을 지원하며 오는 9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어제 오후 7시 반쯤 한평군 대덕리의 한 편도 2차선 도로에서 승용차가 앞서가던 경운기를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경운기를 운전한 60대 여성이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와 CCTV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조기인 내일부터 9월 3일까지 새벽 시간 바닷물 수위가 5m 이상 상승할 걸로 예상돼 각별한 주의가 당부됩니다. 목포시는 비상근무반을 편성하고 배수 펌프장과 배수문 등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 현지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 조정 선수들이 K-워터 사장배 물사랑 전국 조정대회에서 금메달 3개와 은메달 2개를 획득했습니다. 일반부에서는 전남체육회 소속 손성민 선수가 금메달을, 대학부에서는 오윤재 선수, 고등부에서는 유지현 선수가 각각 금메달을 땄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 곳곳에 호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시간당 30에서 60mm의 강한 비와 함께 벼락과 돌풍이 치는 곳이 있는데요. 오후까지 집중 호우가 예상되고 내일 새벽까지 단속적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양은 30에서 100, 많은 곳은 120mm 이상이 되겠는데요. 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비가 오면서 더위는 주춤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오늘 날씨입니다. 서해안 낮 기온 목포 25도, 한평은 26도로 예상됩니다. 남해안도 한낮 기온 해남이 26도, 강진은 27도를 보이겠습니다. 흑산도 홍도와 서서남단 가고도의 낮 기온 25도가 되겠고요. 물결은 최고 2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전해상으로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비가 오겠고 남해안은 너울성 파도가 치겠습니다. 물결은 대체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다음 만조 시간은 오후 1시 28분입니다. 당분간 비 소식이 잦겠고요. 다음 주는 제11호 태풍 하이쿠의 영향권에 들 수 있어서 기상 정보를 잘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목포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임플란트. 심기만 하면 다 끝난 걸까? 당신의 치과 의사는 안다. 덴티움. 임플란트 후 잇몸 관리 어렵다면 좋은 해결책을 알려드리죠. 검카드. 잇몸 염증 및 치주질환 예방까지
뽑고 올리고 따르고 30초씩 임플란트 후엔 잇몸 관리하세요. 잇몸가드. 검가드. 우리 집 화장실입니다. 아우, 이게 무슨 냄새지? 이럴 땐 페브리즈 화장실용. 방금 청소한 듯한 상쾌함이 60일 동안. 여러분도 페브리즈 화장실용. 아임비타. 회식할 때 한 샷. 지쳤을 때 한 샷. 운동할 때 한 샷. 에너지가 필요한 모든 순간. 유럽산 프리미엄 고함량 비타민 아임비타. 언니, 심심하지? 언니도 오이해. 내가 좋아하는 취미 모임을 다양한 사람과 즐겨봐요. 이제는 내가 주인공이니까. 중장년층을 위한 취미 모임 어플. 오이. 홈키파 홈매트. 박수 말고 홈키파 제로. 모기에는 빠르게 향 제로, 보존제 제로, 알콜 제로. 홈키파 제로로 보호, 효과는 확실. 21년 연속 1위 키파키파 홈키파. 우유, 식빵, 치즈. 사실 보내놓고도 불안하긴 해요. 사람이 차 조심하는 세상 말고 차가 알아서 사람을 조심하는 세상. 언제쯤 올까요? AI2 반도체. 자율주행 등 다양한 산업의 진화를 위한 SKT AI 반도체. SKT의 AI는 어디에나 있다. AI2 Everywhere. 센시아 저도 먹어요. 오래 서 있거나 하면 잘 붓고 아프고. 제가 원래 좀 그래요. 다리 건강에 원래 그런 건 없죠. 정맥이 건강해야 순환이 잘 되죠. 센시아. 센스 좋은데? 센시아가 좋지. 센시아.